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10분 안 넘겠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 보면 식사 시간을 되게 길게 가져가잖아요. 여유 있게. 말 그대로 브레이크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쉬는 시간이라는 거 충분히 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천천히 먹죠. 근데 우리는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반찬을 식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더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다. 우리가 입에 넣는 속도도 중요하고 삼키는 속도도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혈당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제를 깔죠. 그 어떤 것도 모두에게 좋은 건 없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몸을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냥 해보면 우리 TV나 대부분의 그런 거죠. 이걸 먹으면 좋아요. 저걸 먹으면 좋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좋아요. 현미를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 현미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종합비타민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어떨 때 필요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두 개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은 게 사실 문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이제 탄수화물 이름을 딱 들으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게 많이 없다. 우리가 혈당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탄수와 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가 우리 탄수화물이에요.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단당류, 우리 완전 다 쪼개서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최종 단계. 여기에 우리 말하는 일반적인 포도당 이런 것들 말하는 과당, 유당, 가라앉은 유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당류. 우리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쓸 때 이 형태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거죠. 설탕이 이제 과당이랑 합쳐진 건 포도당. 그러면 이 이당류들은 얘보다는 분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도마크 할 때는 또 단당류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먹는 것들은 대부분 이 이당류가 다당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보세요. 전분하고 글리코겐, 몸에 저장되는 글리코겐,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에요. 분해가 안 되는 탄수화물.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죠. 코끼리는 풀만 뜯어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 그 체중을 유지하냐? 걔네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합니다. 예. 근데 사람은 분해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식이섬유가 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뭘 한다? 배변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장에 있는 균들을 좀 더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깎아주는 형태인 거고 약간만 발효 과정을 통해서 장에서 식이섬유를 약간 분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쓰이는 거고요. 들어오면 물로 가져가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저장 형태인 겁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는 식물이 저장하는 게 전분이잖아요. 사람이 저장하는 게 글리코겐입니다. 아시겠죠? 왜 과일이나 꿀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팡 치고 오르는 게 바로 얘네들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 당뇨병 질환 있을 거예요. 많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을 우리가 보면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그리고 천천히 먹으니까 어느 정도 배에 이제 묵직하게 우리 불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묵직하게 유지를 해주는 애들을 뭐 먹어주는 게 좋죠. 단당류보다는. 그래서 우리 빵 먹지 마세요. 빠져 먹지 마세요. 음료수 많이 먹지 마세요. 코콜라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해요. 답이 얼마나 먹으면 적당할까요? 30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권장하게요. 근데 더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나빠질 건 없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 또한 부담이다. 하지만 최소한 3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대단히 연구해서 하루에 30g 이상 식이섬유를 섭취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혈관계통 사망률이 30% 이상 낮아져요. 누적 효과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루에 30g 꼬박꼬박 식이섬유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혈관병으로 죽을 확률이 30% 넘게 줄어들어요. 저금도 있지만 내 몸에도 저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저금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식이섬유를 좀 챙겨 드시면 좋다. 대신 그 형태가 꼭 생야채일 이유는 없다. 아시겠죠? 생야채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위장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채소만으로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질이라는 게 있고 혈당은 익숙하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에 떠다니는 당을 우리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혈당은 1시간 뒤에 최고점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떨어져요. 식사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한 2-3시간 정도 지난 뒤면 최소한 140 이하로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복 시에는 100 이하로 나와야 된다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당을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게 결국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 밥을 먹었을 때 당질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당질이 높으냐 낮으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 내가 섭취한 내가 100g 섭취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현미나 이런 거여서 한 30g 정도, 40g 정도는 식이섬유야. 그러면 얘의 당질은 60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당으로 바뀌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당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면 칼로리를 보잖아요. 킬로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를 보는데 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는 그냥 태우는 개념이거든요. 태웠을 때 얼마나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몸에 작용했을 때는 명확하진 않다. 오히려 우리가 양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당질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식이섬유는 아까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탄수화물, 그럼 현미나 통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똑같은 그램을 섭취했을 때 당질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더 적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혈당 지수라는 게 있고 혈당 부하라는 게 있어요. 혈당 지수는 뭐냐면 여기 GI라고 해서 얼마나 이게 빨리 높게 피크를 팍 올리는 라는 개념이고요. 그럼 혈당 부하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내 당을 올리는데 얼마나 작용을 강하게 하냐를 좀 혈당 부하라는 개념으로 저렇게 계산식을 만들어서요. 근데 이걸 계산식을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당질이 높다, 혈당 지수가 높다, GI가 높다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히 우리가 GI가 높은 걸 먹어도요 써버려요. 점점 이거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 뭐가 된다? 저장이 되는데 다 지방으로 바뀐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고GI 혈당지수 높은 애들 흰쌀밥, 흰밥, 감자.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빨리 올리진 않고 혈당 부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혈당 부하도 낮을 수도 있어요. 수박 같은 거 있죠. 수박 이만큼 먹어도 실제로 얘네들은 혈당 지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GI 지수는 높아가지고 먹으면 빨리 오르는 것 같지만 어지간히 많이 먹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혈당을 올리는 양은 작다.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우리가. 수박은 좀 먹고 나면 그러니까 빨리는 오르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당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먹을 때 콩 드세요, 고구마 드세요, 사과 드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좋습니다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빨리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되겠죠? 빨리 안 올라가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럼 나 오케이 하루에 고구마만 삼시세끼 먹고 사과로 밥 대신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 이제 몸이 이거가 되겠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얘네들만으로 당을 충족시키려고 하면요 엄청 많이 먹어요. 내가 칼이 필요한 건 충족시키고 그러면 위장은 늘어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기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그게 당이 충족이 되니까 손이 막 떨려요. 절단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이 과일을 실제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사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당으로 들어오는 밥을 드셔야 돼요. 항상 밥을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개념을 잡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질병을 예측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단지 높은 걸 먹었다고 해서 그게 대사 질환이 생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단지 더 높은 걸 먹고 많이 먹고 고지아이를 먹으면 병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었냐, 뭐랑 같이 먹었느냐가 더 유의미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내가 흰빵을 좋아해. 흰빵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야채를 같이 해서 샌드위치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당을 올리는 걸 낮춰버립니다. 식이섬유가.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실제로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간다. 네, 그리고 통곡물, 우리 많이 먹잖아요. 통곡물 대표가 우리 현미잖아요. 그죠? 도점을 덜한 쌀을 먹어라. 왜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수 탄수화물 영역이 죠. 그러면 내가 도점을 많이 해서 흰과 뽀샤시하게 윤기 잘잘잘 흐르는 흰쌀밥을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만 달죠. 조금만 식어도 답니다. 근데 그게 당비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혈당과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섞어 드시는 게 어쨌든 좋다. 작곡. 어떤 작곡을 먹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탄수화물 먹었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했으면 결과값으로 뭔가가 나타납니다. 먹으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당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뭘 남기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탄수화물을 하는 제1 목적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내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어디서 제일 많이 쓴다? 뇌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쉴 때도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의 60%를 뇌가 다 먹어요. 너만 아니라 지가 다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더 하고 하잖아요. 열이 나요. 그게 당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MRI죠, MRI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가 뭐냐면 당을 소비하는 조직이 하나에 나타나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도 찾고 이제 이상 증상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는 지금 그래서 이제 환하게 그냥 완전 태양처럼 포도당을 많이 쓰거든요. 하루 종일 써요. 하루에 120g을 사용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우리 적혈구, 한손도 전달하는 이 적혈구는 얘는 자, 요게 중요해요. 얘는 다른 당으로 대체를 못해요. 뇌는요, 당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지가 안 죽으려고 케톤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케톤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얻어서 이용을 하고 다른 당은 또 이용을 해요. 근데 얘는 다른 당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하려면 무조건 포도당이 있어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뭘 안 해도 포도당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이 들어오면 일단 쪼개요. 그 다음에 흡수되고 이제 혈액으로 쫙 가가지고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몸에서 어떻게 된다? 당이 올라갔네. 쓸 거니 저장할 거니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체내에서 싹 나와가지고 필요한 건 다 이제 글리코겐을 만들어가지고 간하고 근육하고 이런 데 다 저장을 하고요. 자, 근데 남은 건 어떻게 되냐? 다 들어가고 남으면 그때는 지방합성으로 우리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우리가 다 대부분 조절하거든요. 간이 당을 얘네들을 지금 저장할 거냐 아니면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요. 간이 하는 역할이 많죠. 그래서 피곤함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췌장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당을 처리를 하려면 사람이 당과 싸우려면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간도 편안해야 되고 콩밥도 편안해야 되고 췌장은 당연히 편안해야 되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하루에 요만큼 저장할 수 있어요. 간에 100g, 근육에 400g, 혈액에 5g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보다 더 많으면 다 살입니다. 다 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500g 이상 먹었다. 그러면 오케이, 그만큼을 차액으로 계속 차가면서 그냥 붙이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창고가 다 차면 이 창고가 다 차면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소 우리 대사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뱃살이 있잖아요. 뱃살을 줄이려면 뭘 하시면 되냐면 복근을 키우시면 돼요. 근육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거기서 계속 지가 먹어요. 그러면서 근육 안에 있던 저장된 당을 소비를 해버리겠죠. 그럼 비창고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끌어당겨요. 그게 우리가 뱃살을 빼고 옆구리 살을 뺄 때 가장 좋은 건 결국에는 주변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없애고 싶어요. 힘들죠, 근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뺄 때 있죠. 예를 들면 살을 뺄 때 우리 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마 분사해보셔서 알겠지만 세포 안에 수분이 있냐, 세포 밖에 수분이 있냐, 막 이런 것들 설명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건데 여기 글리코겐이랑 여기 당을 가져가 들어갈 때요.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럼 당이 많이 있고 내가 몸에 당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많이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혈당은 곧 부종 상태를 유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한 이틀 탄수화물을 확 안 먹었어요. 한 이틀. 안 먹으면 초반에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팍 빠져요. 살이 키로나 빠졌어. 이틀 만에. 나 체질인가 봐 이러는데 대부분 뭐다? 물이다. 살은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보통 빠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처음에 그 딱 빠진 걸 가지고 착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이 빠졌다. 물이 빠졌다. 부종이 빠졌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당분이 부족해진다. 그 말은 물도 같이 빠지는 거고 당이 많아진다. 그러면 몸이 같이 붓는 거고 관절도 붓고 몸도 붓고 손도 붓고 다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부종이 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곡을 먹거나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거나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럼 지방만 남냐? 우리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 병원 가면 우리 내과 가면 검사하잖아요. HbA1c 저게 뭘까? 뭘까 생각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마이야르 반응 아시죠? 마이야르 반응 구우면 풍미가 높아지고 약간 노릿노릿 갈색으로 갈변하면서 맛이 풍미가 좋아지잖아요. 그 마이야르 반응 이게 뭐냐면 단백질과 당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고온으로 딱 때리면 얘네들이 서로 엉켜요. 합성을 하면서 얘네들이 풍미가 확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그 토스트도 이렇게 다 구워 먹으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당이 합쳐지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는 그게 마이야르 반응인데 우리 몸도 똑같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 어떨 때 고혈당이 유지되면 내 몸에 있는 이 저혈 단백질이랑 합쳐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끈적끈적하게 어떻게 되죠? 아까 말했죠. 당화라고 하는 건 이 단백질하고 당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관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탄성인을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탄력을 떨어뜨리는 역할.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몇이냐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 내 혈당보다. 왜냐하면 오늘 내 혈당은 그냥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이는 그냥 기말부터. 그래서 내가 하루 굶었다고 해서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된 형태라 가지고 없어지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뭐하고 조절하고 계속 혈당 조절을 잘했을 때 얘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목표에 올라가 있다 하면 내가 몇 달 동안 잘못 살았는지 생각을 네. 그래서 여기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몸은 건강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네들 있죠. 이 최종 당화산물이 어느 일정 이상 계속 몸에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몸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물질이 내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이 된 몸은 쉽게 얘네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몸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돼 버리면 이걸 없애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 계속 고혈당 상태로 오래 가면 점점 근육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콜라겐 섬유들이 대부분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이 계속 높게 되면 지방도 생기죠. 아까 담화대사물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혈관도 그럼 탄력을 잃고요. 인슐린 저항. 아시아는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이 많이 안 나와요. 서양 사람들에서. 그 백인들이나 서양 사람에 비해서 실제로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쉽게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당을 조절하는 게 점점 아시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종족 특이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프다.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특히 이제 소화기 문제가 있으면 잘 못 먹잖아요. 못 먹었어요. 아니면 실제로 당분이 없는 야채나 단백질이나 뭐 과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당이 유지가 됐어. 그럼 계속 저혈당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뇌는 일단 1분치가 다 쓰고 다 뺏어먹고 부족하면 다른 애들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데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산소를 전달하는 애 중요한 우리 적혈구 같은 애들은 포도당만 쓸 수 있다 했죠. 그럼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려고 하니 기존에 원래 창고에 저장한 게 있었잖아요. 근육에서 저장하고 간에서 저장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끄집어서 쓰기 시작해요. 끄집었어요. 자, 끄집어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근육을 부수기 시작해요. 근육을 부숴서 우리가 당도 만들고 아미노산 단백질도 만들고 이러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왜 대사력이 떨어지냐, 대사 형태가 안 좋아지냐, 뭐냐면 저는 이야기했죠. 암세포는 얘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당을 너무 많이 써야 해요. 정상세포는 하나를 먹고 하나 10가지를 하고요. 얘는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개의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우리 검사하면 그냥 아까 말했죠. MRI나 우리 하면 주사를 맞고 촥 하면 당을 소비하는 곳에서 확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할 때 주사를 맞고 그걸 찍었을 때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야 이러면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암이 당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쓸수록 그래서 뇌처럼 환하게 나타나요. 그게 암 주사를 맞고 하면.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당신생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지방을 또 녹여가지고 또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적혈구는 이것도 못 써. 그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내 몸에서 부숴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지나친 저탄수화물 시기는 결국에는 근손실이 일으키고 근손실이 일으키고 나면 체중 줄겠죠. 당연히 근육이 빠집니다. 체중은 줄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된다? 처음에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해보죠. 근육이라는 저장 창고가 사라지면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내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지방으로 바뀌는 양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그게 요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육이라는 창고를 내가 줄이면 줄일수록 나는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살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체중을 평가를 할 때 단순히 무게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 근육과 지방, 수분의 비율을 보셔야 된다. 체중이 줄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근육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좋은 겁니다.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살이 안 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난 살을 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가 다 생기고 심혈관 뇌졸중 혈관이 왜 그래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형태가 당이 과잉되면 생긴다.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건 쉬워도 항상 되돌리는 건 어려워. 한 달 만에 만든 내 지방간은 3년도 더 갑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달리고 만들고 난리를 쳐야 결국 돌아오는 구조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당을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양,
혹은 근육의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체 활동, 근육이 활성화가 근육량이 있어요. 이만큼 있어. 근육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근육이 많은데 문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안 써. 아니면 회복, 스트레칭을 안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녹슨 창고 잘 안 들어. 거기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근육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 근육량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살쪄요? 이렇게 빨리 쪄요? 그럼 근육을 쓰세요. 근육을 쓰고 스트레칭하고 풀면 결국에는 근육으로 혈액 흐름이 좋아져야 뭐가 된다? 근육에 당이 저장이 되고 지방으로 바꿀 당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거 어떨까요? 우리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수면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을 처리할 때. 왜일까요? 우리가 잘 때는요, 성장인자랑 또 하나 더 나와요. 콜레스테롤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얘네들이? 얘네들 나오면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 떨어지는 상태를 만듭니다. 왜냐면 자는 동안 혈당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밤에 되면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 낮추지 마. 지금부터 이거 유지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줘요. 그래서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밤에 먹지 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밤에 먹어버리면 혈당을 못 낮춰요, 자는 동안. 자, 그래서 야식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많이 붓는 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낮에 먹었을 때랑 밤에 먹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만히 누워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이 당이 높게 유지된 당을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몸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어버리는 거야. 물을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닉딕 부는 거야. 요 리듬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식사를 우리가 할 때요. 혈당이 덜 오르게 하려면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야채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먹기 전에. 국과 반찬과 밥이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밥부터 하잖아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근데 내가 혈당을 높이는 게 싫어.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찌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하신다? 반찬부터 먼저 먹어요. 그래서 위장에도 워밍업을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먼저 얘네들이 깔려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얘네들을 옮기면서 천천히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나 우리 그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고깃집 가면 고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잖아요. 네. 혈당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잘 때. 올라오고. 그래서 그 순서는 맞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먼저 밥부터 뜨는 요 습관부터 줄이시면 훨씬 낫다. 그래서 사람이 몸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혈당 조절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라고 평균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평가를 해보니 전분을 분해하는 능력도 다르고 왜 짜장면 먹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전부 다 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게 남아있는 사람 있죠. 침에서 만들어내는 그 전분 분해가 엄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이 실제로 토체질이나 흑체질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소화액이 워낙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근데 금체질이나 수체질들은 그런 거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건 이제 외국에서 한 거니까 어쨌든 같은 식품을 먹이고 같은 활동을 시켰는데 혈당이 올라오고 속도 차이가 엄청나더라. 사람마다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혈당이.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전분 분해 요소가 사람마다 개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전분 분해 요소가 치민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먹으면 좋은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금체질은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옥체질은 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얘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금체질은요 폐하고 대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장이 길다. 대장이 길다는 말은 장에 음식이 오래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장에 음식이 오래 머무는 사람이 어떤 섭취를 해야 되냐? 당을 적게 섭취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당류들이나 안 좋은 정제당이나 액상과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장에 그에 더 오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의 환경에 더 예민해집니다. 금체들.
뭘 먹었느냐.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형태, 덜 된 형태로 단백질이 내려왔냐, 지방이 내려왔냐, 당을 높이는 게 들어왔냐, 어떤 당이 들어왔냐. 이게 대장에서 더 예민하니까. 그러면 오케이, 너는 홍콩물을 먹고 잡곡을 먹고 혈당을 적게 올리는 걸 먹고 해조류 식이섬유든 일반 식이섬유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해. 그래야 네가 장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온몸에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 그 세균 독소라는 뇌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당화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 당이 높은 상태가 장이 유지가 되면 장세포가 이렇게 유격이 생기기 시작해요. 멀어집니다. 세는장 애들 과자 많이 먹고 막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먹고 생겨요. 세는장 증후군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그대로 장 안에 음식물 찌꺼기 뛰니까 결국에는 다 안 좋은 가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가스들이 전부 다 우리 몸속으로 퍼져버려요. 골반으로, 복강으로 쫙 퍼져요. 그럼 이런 가스들, 내독소들이 결국에 염증을, 미세염증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 내가 뭔가 면역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핵산바당이나 정제당은 절대 안 먹는 거를 추천해요. 한 번씩, 야 너도 원래 조그만 게 더 힘들거든요. 아예 안 하면 어떨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정제당은 사실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세포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도 중요하지만 복강 전체적으로 터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라. 자, 그러면 근체질들은 이렇게 먹는다. 그 다음에 목체질들은요, 사실 당에 대한 부분이 별로 그렇게 해요. 워낙 근육이 왕성한 타입이기도 하고 대사량이 높기도 하고 금방 당을 섭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처럼 우리 사지혈관 순환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 얘네들은 대신 이제 옥체질들이 살이 잘 찌니까 살이 잘 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 기호의 문제다. 내가 살찌는 게 싫어. 그럼 당연히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요. 특별히 근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토체질들은 왜 보리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 하냐면 급하게 먹거든. 밥을 항상 급하게 먹고 많이 먹으려고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한 숟갈 더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열이 기본적으로 떠 있는 타입인데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보리나 콩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을 좀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식히라고 이런 것들을 더 먹으라고 하는 거. 근데 잡곡을 일단적으로 드시면 돼요. 근데 자, 소화가 잘 안 되는 타입들은 뭘 먹냐? 현미, 찹쌀, 단호박, 호박, 정박, 호박 소화제거든요. 그래서 산모들 그 호박즙 같은 거 먹잖아요. 붓기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호박이 붓기를 빼주는 게 아니다. 그 호박은 광물 호박을 말해요. 호박이라는 게 있어요. 광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호박이 그 먹는 그 호박이 아니고 광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호박즙을 먹으면 뭐 붓기가 빠지고 그 독이호박이 실려있다잖아요. 그 호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박을 먹을 때 호박을 보면 뭘 생각하시냐면 아,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게 호박이다. 소화제. 그래서 한 번에 호박즙을 막 먹잖아요. 그러면 살이 쫙쫙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후비만 생길 때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긴 거 맞나요? 미역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역국은 대사량을 올리거든요. 근데 요거들가 막 대사량 올리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몸 약하고 잘 발달이 안 될 때 미역국이 필요했겠죠. 요오드성 지금 먹고 그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죽는데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애도 사고 있어요. 그죠? 다 노산이니까 나는 지금 미리 한 6개월 정도 세팅해가지고 준비 다 시키고 완전 떠받들여져가지고 잘 먹고 그러고 애를 놓는데 그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팡 쳐올리는 부스터를 먹는 거예요. 이게 미역국이 부스터를 먹으면 그때부터 살이 막 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딸, 며느리, 조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세팅이 잘못돼서 대부분 산후 비만, 중년 비만을 나거든요. 산후는 몸이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그 6개월. 짧게는 한 달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여성의 몸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 시대는 그때 세팅을 잘하면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운동을 하고 그때 대사량 조절하고 그때 당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싹 바뀝니다. 그 전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가요. 배출을 위한 준비를 다 시켜놓는 게 출산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빼내면 해독이 굉장히 됩니다. 소화를 도와주냐, 열을 잡아주면서 당을 적게 올리냐, 별로 영향 안 받냐, 그 다음에 장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식이섬유랑 통곡물을 섭취하라고 하냐, 각각의 목적은 다 다르다. 근데 결과적인 우리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그런 건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아인한테는 잘 안 생기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 지금 우유 먹으면 살싸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알러지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장에서 이상 반응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있죠. 국물 중에서도 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 중요한데, 이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량이요, 이것밖에 안 돼요. 많아야 200g. 사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걸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하루 200g. 200g 충분히 사는데 하루에 삼시 세끼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야식도 먹고 누가 준다고 먹고 내가 사 먹고 벌브가 띄고 먹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탄수화물을 막 1kg씩 이렇게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밥 한 공기에 150g에서 200g은 되죠. 하루에 3공기 먹잖아요. 이미 100g이에요. 코카콜라 이런 것들 몇십 g씩 들어오잖아요. 설탕으로. 그걸 밥 형태로 바꾸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많이 먹으면 많이 움직이면 돼요. 제일 심플한 거예요. 많이 먹었으면 많이 움직여서 많이 소모하면 해결이 된다. 안 움직이는 게 문제죠. 먹고 자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잘 적정치를 우리가 먹어주면 된다. 그래서 아까 했죠. 통으로 먹고 발효된 거 먹고 약간 식혀서 먹고 이런 것들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 그 동남아 쌀 찐쌀이죠. 찐쌀. 밥을 할 때 쪄서 먹으면 이게 혈당이 좋아서 헛떨어요. 그 당을 빼는 거예요. 이런 특수 밥솥 요새 나오잖아요. 쌀을 써서 하나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당이 적게 올라가니까 처리해야 될 지방이 적어진다. 아시겠죠?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면 대부분의 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조절이 되고 지방화되는 게 현저히 줄어요. 당화되는 게 너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식품을 먹어라. 이런 게 발효가 잘 때는 효소를 많이 넣어주면 내가 똑같은 당을 섭취를 해도 혈당이 안 올라가요. 발효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좋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효소가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효소가 들어와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당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나빠지는 거, 혈당을 높이는 거, 이런 과정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 빨리 발효시켜요. 장에서는 대부분 발효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도 필요한 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걸 먹었더니 어떤 게 손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돼. 하지만 제가 말하죠. 생으로 먹었을 때 분리함이 더 많다면 당연히 익혀 먹는 게 훨씬 유리하다. 몸이 아파지니까. 그죠? 사람의 몸은 생야채에 익숙하지 않다. 동물이 아니야. 진짜 동물이 아니야. 그러면 통곡물도 그렇거든요. 통곡물을 많이 드시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미네랄 섭취 있죠. 소량의 미네랄 섭취를 억제해요. 피트 상해요. 근데 이게 하는 역할이 다른 걸 정말 소량 먹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통곡물만 먹고 다른 걸 적게 먹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통곡물 먹으면 다른 에너지원들이 섭취가 안 된대. 그럼 또 뭐 챙겨 먹어야 되잖아. 나 그냥 이만 100개 먹을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통곡물을 먹어서 그 억제되는 양이 많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드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 그 빵집 가면요. 빵집 가면 발효 발효빵 있잖아요. 발효빵 사워도우라고 하는 발효빵들이 좋아요.
빠르게 버리지 못하겠다면 과육빵을 갖다 주시면 걔는 혈관도 잘 안 올라가고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실제로 이 안에서 이 개 자체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환경에도 좋아요. 그래서 빵을 먹을 거면 밀가루빵보다는 그런 걸 드시면 맛은 없을 수 있겠지만 좋을 수 있다. 이제 요거 표는요 나중에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얘네들이 아까 말했죠 GI 지수 네, 혈당 지수. 근데 요것들이 높으냐 낮으냐 얘네들을 먹으면 장점이 이렇구나 뭐 단점은 뭐 질환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 곡물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가 GI가 높은지 낮은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보시면 됐다. 그리고 우리가 곡물을 너무 안 먹잖아요. 곡물을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 왜냐? 우리 대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당분이 들어와야 이 당을 분해하고 몸에 저장하고 이 일련의 대사 과정이 일어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기를 느끼려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 너무 안 먹으면 그래서 체온이 좀 떨어져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제가 몇 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정말 줄여서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추위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때는 추위를 느끼면 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체온이 떨어져.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저체온증은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안 좋단 말이에요. 온도 올려야 되는 상태인데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건강식을 할 거라고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하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곡물 섭취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통곡물의 비중을 올린다. 그 다음에 힙사원밥보다는 잡곡으로 해서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섬유질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워밍업을 시켜주고 밥을 먹으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양 속도. 한국 사람 어쩔 수 없죠. 환경에 그러니까 우리도 밥 먹는 시간에 1시간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안에서라도 시간을 어느 정도 쭉 활용을 하셔야 된다. 너무 누가 쫓아오듯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집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식사 시간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식사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화도 하고 천천히 먹고 밥을 식을지언정 마음 따뜻해지. 우리가 오늘 탄수화물을 엄청 빠르게 했어요. 원래는 아직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자기 체질에 맞게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닭고기를 고르되 모르겠으면 다 섞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섞는데 이게 꼭 무조건 백미는 무조건 안 좋아, 정제시킨 거는 고정한 거 무조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골고루 먹는데 양을 조절하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식사하냐, 속도는 어떠냐, 뭐부터 먹냐, 그 다음에 식후의 활동은 얼마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움직이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적합한가? 이게 맞나? 내가 밥을 적당히 끄는가? 밥을 가서 누워 있을 건데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끄나? 이런 생각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붓는다, 살이 찐다, 뭔가 다른 상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밥을 먹었지. 그 다음에 잘 때는 아까 그랬어요. 잘 때는 살찌는 시간이다. 알겠죠? 아니 성장인자가 인슐린 억제랑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키아키아키가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몸만 준다. 결국에 성장인자가 회복이 당이 높게 몸이 다 창고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 그래서 당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6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당 섭취를 하지 마세요. 과일도 똑같습니다. 과일은 잘 안 쪄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혈당을 먹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당이라고 하는 게 맨날 과일 다 좋은 거 같잖아요. 음식이. 과일 다 좋을 거 같잖아요. 근데 과일 당은요, 실제로 사람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당이에요. 그냥 식후에 정말 디저트로 적합한 게 과일이다. 주식이 될 수 없다. 절대. 과일로 당을 올리면 결국은 그 데미지는 몸에 생길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정히 드시고 편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체질식을 약간 편식이라고 하는데 체질식은 편식이 아니라 단백질 중에 어떤 것, 탄수화물 중에 어떤 것, 그러니까 편식이라고 하면 고기만 먹는다, 당분만 먹는다, 이런 게 우리가 편식을 말하는 거고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알러지를 덜 일으키고 어떤 것이 소화 속도에 적합하냐를 선택을 하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맞춰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